자,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아까 하던 내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입력한 이런 인풋이나 텍스트 에리어 같은 입력할 수 있는 친구를 사용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폼으로 감싸 놓으면 이 폼에 있는 액션, 경로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보내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자, 제가 이제 버튼 태그 하나를 만들었고요. 작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 놨어요. 그럼 이 버튼은 그냥 생겨나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 잠깐 배우면서 썼던 버튼은 아무런 기능이 없었어요. 눌렀을 때. 그쵸? 이게 일반적인 버튼이 맞는데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버튼 태그는 기본적으로 타입이 서브밋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버튼 태그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기본 타입이 버튼이에요. 이걸 이제 기본으로 버튼에도 들어가 있고 얘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썼던 건데 얘가 폼 태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기본값이 바뀌는 거예요. 서브밋으로. 그래서 이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 액션에 걸려있는 경로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고 있는 데이터를 진짜로 보내줍니다. 네, 네, 자동으로. 근데 폼 태그 바깥에서는 또 타입 버튼이라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버튼인 거고.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버튼, 얘가 이제 서브밋 역할을 해줄 건데 얘를 누르면 전송을 실제로 시켜줄 거예요. 근데 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인풋 태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자. 자, 인풋 타입 중에 서브밋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다. 자, 서브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입을 사용하면 이 인풋도 어디 갔어? 이 인풋도 입력받는 값이 아니라 서브밋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자동으로 이름이 제출이라고 들어가요. 근데 이 제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딴 걸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 value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이 친구의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value가 제출로 들어가는 거고 타입이 서브밋이 되면 제출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제출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value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는 거고 value를 지금 배웠으니까 여기다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아까 텍스트 에리어는 여기다 넣어 놓으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인풋은 그게 안 됐죠. 근데 인풋은 이 value로 넣어 놓으면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는 value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세팅을 하는 거고 텍스트 에리어는 닫는 태그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input 타입 서브밋으로 해서 이렇게 버튼 만들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작성 버튼 써도 되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쓴다고 달라지고 이거 쓴다고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폼 태그 안에서. 자, 그러면은 그리고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플레이스홀더. 얘는 뭐냐면 이런 거 넣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텍스트 에리아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속성이에요. 이렇게 이미 옅은 글자로 안에 내용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텍스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릭하면 글 쓰면 사라져요.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사이트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게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애가 있고 또 이 안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우린 이 정도만 하고 또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네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네임을 여기도 넣을 겁니다. 자, 이 네임은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 인풋에 입력받은 값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에 입력받은 값 얘네를 폼 태그 안에 뒀고 버튼도 폼 태그 안에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
액션에 있는 경로로 데이터들이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여기 써둔 데이터, 여기 써둔 데이터 누르면 여기 있는 경로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인데 넘어갔을 때 넘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하나만 넘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넘기잖아요. 실제로는 더 많이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여기서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니, 네 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를 어떻게 인지하고 누가 이거고 누가 이건지 어떻게 인지하고 쓸 거예요. 넘어갔을 때.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네임입니다. 일종의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명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네임은. 실제로 데이터를 담고 있을 변수명 정도. 그럼 우리가 이 작성 버튼을 눌러서 넘기는 그 행위, 이것도 요청이겠죠. 버튼을 눌러서 뭔가 또 요청을 보내니까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서블릿이 할 수 있는 거고,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럼 이 데이터들은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인풋에 들어있는 데이터, 얘가 텍스트 에어리아에 들어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의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변수 이름을 네임으로 정한다고 했고, 작성을 누르면 이제 여기 액션에 걸려있는 경로로 넘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정보들은 이 네임으로 어디에 세팅되어 있을까요? 어딘가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걸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세팅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청에 들어있죠, 요청에. 이것도 요청의 행위였잖아요. 작성 버튼을 누른다 하는 행위도 우리가 이런 작성한 입력한 글들을 자바쪽 우리가 경로 지정한 대로 넘길 거야 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청 안에 얘네가 들어있다. 우리가 요청에 들어있는 이런 뭐 파라미터 같은 거 꺼내 쓰는 방식을 해봤죠.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돼요. 그때 사용하는 키의 이름은 이 네임이 될 것이고, 직접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write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네임을 write body 이런 식으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input type 텍스트, 얘는 기본 타입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텍스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을 여러 개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상황 속에서 타입이 텍스트가 아닌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혼용되었을 때는 텍스트를 그냥 이 타입에 대한 내용을 다 적어주고요. 만약에 공통으로 다 텍스트만 쓸 거야, 그럼 다 생략해요. 보통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중간에 하나라도 다른 게 섞여 있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없는데, 물론 개발자가 보면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냥 코드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상관은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단은 액션 걸어놨고 이제 이것도 하나 할 겁니다. 자, 제가 폼 태그에다가 메서드라고 하는 특성을 또 지금 사용을 하려고 자동 완성을 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본으로 get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get은 뭐겠어요? 아니요. 얘는 통신을 get 방식으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개 메서드가 get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 뒤에 파라미터 세팅한 게 여기에 쭉 나열되는 방식이 get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신하는 과정의 방식 중에.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유사하게 생겨먹은 메서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두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원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워놓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진짜 포스트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써보면서 겟방식과 포스트의 차이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필요가 없는 곳이고, 일단 먼저 get으로 해보죠. 만들어 놓고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하니까 이 서블릿은 딜리트를 하나 복사하고, to write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바꿔줘야겠죠? to write. 일단 get이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얘는 이제 변경이 좀 필요할 거고, 오케이, 봅시다. 자, 지금 제가 네임을 타이틀과 바디라고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서 꺼낼 때
타이틀로 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문자열을 받을 거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럼 이런 형변환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별도의 형변환이 필요가 없겠네요. 문자니까. 그리고 바디도 꺼낼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자, 얘네가 진짜로 값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얘는 일단 주석을 좀 걸어놓고 얘도 여기 연결은 그냥 두고 그냥 한번 찍어보죠. 화면에다. 이거는 얘 색깔 주석. %S, %S 그리고 타이틀, 바디. 이러면 실제로 입력받은 데이터가 여기로 잘 들어와, 이 요청으로 잘 넘어와서 이 파라미터도 이렇게 잘 꺼내졌으면 여기서 출력하는 화면에 그려지는 결과가 내가 입력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서버를 켜주고 자, 여기다가 제목에는 제목, 내용에는 내용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작성 버튼을 누르면 나왔죠. 여기 보시면 두 라이트로 요청 잘 넘어갔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 세팅이 타이틀, 제목, 바디, 내용 됐죠. 실제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네임이 달라버리면 얘가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빠졌다. 그럼 이제 제대로 못 찾겠죠, 얘가. 이런 키로 존재하는 밸류가 없을 거니까. 그쵸?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임이. 얘를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같이, 아니다, 포스트 하나 보여드려야지. 포스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자, 이 포스트 만들어주고, 제가 여기다가 get 할 거예요. 우리가 JSP에서 폼 태그의 메서드 부분, 포스트로 변경을 해줄 건데, 얘가 포스트로 바뀌면요. 이 폼이 전송되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블릿에서 그동안은 get 방식이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를 빨아들여서 하는 건데 이제는 포스트로 빨려 들어가요. 여기로. 갔는데 결국 일하는 건 누구? 두 get이에요. 일은 얘가 하겠지만 일단 받아오는 건 얘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가 있다면 드러는 나겠죠? 그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작성을 했을 때 적용이 안 됐네요. 아, 포스트를 안 바꿨군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작성을 누르면 자,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 뒤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팅한 파라미터들이 여기 뒤에 나열되는 쿼리 스트링의 방식으로 나열되는 건 get 방식인 거고 포스트는 여기에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그럼 보안에 얘가 더 좋겠네, 포스트가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왜 보안에 의미가 없는 거냐면 개발자 도구 가면 어차피 다 나와요. 이거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개발자 도구 안에 다 찍힙니다. 값이.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넘어갈 때 이게 찍힐라나? 작성을 하면 to write가 되는데 여기에 다 찍혀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여줘서 어차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해도 어차피 여기에 찍혀요. 그래서 보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보안이랑은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나마 상관이 있다면 직접적인 노출은 없다. 개발자 도구를 까야 볼 수 있다. 이 정도인데 큰 의미는 없죠. 웹 통신하는 방식이 get과 pos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사실 방식은 더 많아요. 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get이냐 post냐 이게 두 가지니까 이것들에 대한 차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그럼 이렇게 두고 이제 실제로 처리가 되게끔 해볼까요? 지금은 그냥 화면에 대충 보여주는 걸로 끝냈다면 이제 진짜로 처리가 되게끔 어떤 처리가 돼야 돼요? 그쵸? DB에 넣기 위해서 인설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글을 썼다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가 돼야 되는 거니까 insert into article 우리가 set 주로 사용을 했죠. 우리 지금 컬럼이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멤버 아이디도 존재하고 있네요.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그냥 멤버 아이디는 공통으로 다 1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테스트 데이터도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REG 데이트 여기에 now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트 now 그리고 왜요? 처음 글 쓸 때는 얘도 들어가야죠. 업데이트 데이트 맞는데? 네. 네. 자, 타이틀 멤버 아이디부터 멤버 아이디는 1 공통으로 넣을 거고 타이틀 하나 여기는 이제 변수 사용해야 되죠? 물음표 하나 뚫어주고 이 뒤에다가 타이틀 이 변수는 여기서 각 꺼내온 애니까 사용해주고 여기는 바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컬 이거는 없어야 되고 콤마는 이러면 인설트 컬링은 끝났죠? 얘를 이제 인설트로 바꿔주고요. 인설트 한 결과 받아와야 돼요. 우리는 근데 받아왔었죠. 왜 받아왔었죠? 몇 번 게시글이 생성되었다 보여주려고. 그래서 인설트만 좀 특별하게 우리가 마지막에 증가시킨 그 pk 값을 돌려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얘도 받아주겠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여기다가 보여주죠. 몇 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변수 부분은 id 그냥 넣으면 되고요. 그럼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리스트로 일단은 그냥 둘게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실제로 잘 들어가는지 먼저 보죠. 자, 작성해서 입력을 하고 작성을 누르면 생성되었습니다. 21번 확인 누르면 리스트로 가고 21번 잘 들어와 있고 상세 보기를 가도 문제없고 이게 작성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작성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유사한 방식으로 모디파이 같은 거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또 해볼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작성 기능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블릿은 2개, JSP는 하나. 맞죠? 딜리트의 경우 서블릿은 있는데 JSP는 없다.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만들어낼 수 있는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로 좀 수정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쓸 거예요. 게시물 썼으면 그 게시물 상세 보기 정도로 들어가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플레이스로 바꾸고 싶은 경로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아이디가 세팅이 될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서 write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생성됐고 상세 보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방식 이런 경로들 잘 매칭하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write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 메인에다가 글쓰기 버튼 하나 있어야지 우리가 또 그 명령어로 주소창에 직접 입력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write to write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건 바로 인설트를 시키는 서블릿인 거고, 우리는 작성하는 그 양식 보여주는 곳으로 일단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네, 메인 글쓰기 버튼 생겼죠? 쓰고 작성하면 써질 거고, 목록 갈 수 있고 메인 갈 수 있으니까 다시 또 글쓰기 가능하고, 이렇게 일단 요 정도 커밋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다른 거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재 페이지가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다 CSS를 입히고 작업을 하면 이쁘게 꾸밀 수야 있겠지만 조금 너무 모양이 정형화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느껴져서 이제 간단하게 정형화를 좀 시켜볼 겁니다. 진짜 간단한 방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아직 지금까지 배워보지 않았던 태그라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list.jsp에 오셔서 제가 이걸 또 구조를 바꿀 건데, 이 UL 부분을 안 쓸 거고요. 얘를 쓰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저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저는 테이블 태그를 사용할 거예요. 테이블이라는 태그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 있죠? 이런 표, 데이터베이스 결과도 이런 표 형식으로 다 나오는 건데, 이 표의 형태로 문서를 구성할 수 있는 게 테이블 태그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자,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리스트 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1, 2, 3, 4, 5, 6 나왔죠? 지금 제가 이거 뭔지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1, 2, 3, 4, 5, 6이 나왔다라는 것. 얘는 뭐겠어요? 얘는 행을 말합니다. 행을. td는 하나 하나 하나. 그러니까 db로 따지면 로우고요. 얘는 컬럼이겠죠? 그게 전부예요. 테이블은 사실.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테이블 쓰는 거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서, 얘는 로우다. 이 한 줄을 의미한다. 얘는 한 칸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게시물을 이렇게 보여줄 거잖아요.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묶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줄이라는 tr 안에다가 글 번호, 뭐 날짜, 제목 이런 거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하죠. 이게 th만 있는 게 아니라 8 이렇게 바뀌었어? trtd만 있는 게 아니라 th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상단 탭이에요. 상단 탭. th 헤드를 말하는 거죠. 칸마다 헤드. 우리가 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 칸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 상단 탭을 의미하고요. 우리도 지금 게시판이니까 게시물을 보여줄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넣고 밑에다가 해당하는 게시물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구분이 선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적당히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얘 선 그릴 수 있어요. 진짜 표 형태로 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뭐야, 닫는 태그가 왜 안 나왔어? 자, 이 콜그룹이라고 하는 태그는 테이블 안쪽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얘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컬럼의 너비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랑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안에 with 라고 하는 친구를 두고 여기다가 뭐 100을 놨다. 그리고 얘한테는 150을 놨다. 얘한테 200을 놨다. 이러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얘가 100만큼 먹고 있는 거고요. 얘가 150만큼 먹고 있는 거고요. 얘가 200만큼 먹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선이 없어서 잘 안 보이니까 이러면 그냥 선이 나타나요. 100, 제가 아까 200을 하려고 했는데 120을 했군요. 적용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너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근데 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우린 지금 분명히 컬럼이 3개예요. 그쵸? 데이터가 3개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얘는 자동이고요. 그러니까 오토. 그러니까 알아서 사이즈만큼. 이거 헤드 때문에 이만큼의 영역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거 150 먹은 거고요. 얘도 자동. 얘를 생략해도 얘를 생략하면 근데 또 결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자동으로 놓을 거야 라고 생략을 안 하고 쓰면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생략을 해도 마지막에 있는 제목 부분은 얘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거 없으면 어차피 자동이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냥 저렇게 쓰는 게 있구나 알면 되고. 그리고 테이블 태그 처음 보는 건데 사실 우리 처음 보는 태그 그냥 W3 스쿨즈 같은 데 가서 찾아보면 웬만한 태그는 다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연습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날짜가 좀 길 거라 날짜만 좀 길게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으로 해놓죠. 200. 자, 그럼 얘는 얘인데 이제 진짜 데이터 가져온 거 여기서 우리가 꺼낸 거 아티클 리스트 맵 사용해서 데이터 써야 돼요. 반복문 돌려야겠죠. 이제 UL 없으니까 UL 빼고 이 반복문을 돌리긴 해야 돼요. 어떻게? 어디에 돌려야 될까요?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문을 써서 이런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건 tr까지 반복문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tr은 두고 td만 반복문에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tr을 넣어야 한 줄씩 반복돼서 생성이 되겠죠. 테이블 처음 쓸 때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tr이 없이 td만 늘어나면 이 뒤로 계속 게시물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tr은 꼭 넣어줘야 됩니다. 반복문 안에. 그럼 여기다가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볼까요? 이거고 얘는 날짜고 얘는 이만큼 가져오면 되겠네요. 제목 A 태그까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정형화가 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제목은 오토니까 긴 애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이해되실까요? 어렵지 않죠? 그냥 구조를 바꾼 것 뿐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일단은 얘도 하나 끊고 가죠. 음,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페이징 처리. 리스트에서 페이징 처리 할 겁니다. 페이징 처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이징 처리는 뭔가요? 페이징 처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음, 뭘 들어가지? 고양이. 좋아, 고양이. 자, 이게 페이징 처리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게시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23개잖아요. 23개가 마저 다 되진 않아요. 중간에 없는 것도 있으니까 대충 20개 정도 될 건데 이게 20개니까 이렇게 나오지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면 스크롤이 생기면서 계속 쌓이겠죠? 이거 뭐 증폭시키는 명령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리스트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게시판은 본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디자인이 안 돼서를 떠나서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글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적당하게 15개, 10개, 20개 이 정도로 끊어가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들 또 볼 수 있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거 처리할 겁니다. 이게 페이징 처리라는 앤데 웹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 나서 직접 해보라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정리 한번 해보죠. 현재 페이지에서 몇 개 보여줄지 일단 이거 정해야겠죠? 그리고 전체 페이지는 몇 개일지 현재 페이지 제가 만약에 게시물이 100개예요. 현재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줄 거예요. 그럼 전체 페이지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거 알아야죠. 그래야 여기다가 페이지를 그 번호까지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지면 현재 페이지에 맞는 리스트를 불러와서 보여줄게요. 사실 맥락은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10개씩 보여줄 거야 하면 78번부터 뭐 69번? 8번? 뭐 이렇게 해서 10개 딱 끊어지는 데까지만 일단 나와야 되고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그 밑에 있는 번호부터 또 10개가 또 나와야 되고 3페이지 넘어가면 또 그 밑에부터 이거잖아요. 그렇죠? 맥락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지금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고 있어요? DB에서 가져오죠. DB에서 가져온 걸 화면에 그냥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화면에 10개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DB에서 가져올 때 10개만 가져와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10개를 어떻게 끊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수정되어야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힌트를 드려보자면 이거 얘는 이제 10개로 고정을 할게요.
쿼리의 리밋을 사용해서 우리가 몇 개씩 보여줄지 끊어갈 수 있어요. 이 리밋은 우리가 써봤고, 인자 2개 넣는 것도 써봤나요? 해보셨나요? 하나 넣는 것만 해보셨나요? 그럼 리밋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사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내 상황에 내가 지금 뭘 써야 되는가 찾아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럼 전체 페이지는 몇 개인가 이거에 대한 거는 전체 게시글 개수 나누기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 일단 이게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101개가 있어요, 게시물이.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한 페이지 개수는 10개예요. 그럼 얘는 11페이지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한 개의 게시물이 삐져나가서 걔는 사라질 거니까, 못 볼 거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나눴어요. 나눴는데 나머지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나머지가 있는 만큼 페이지 하나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그대로 로직으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래도 되잖아요. 이게 실수로 받았을 때 나누어서 떨어지면 0.0이니까 올림 처리가 안 돼요. 근데 뭐 0.1, 0.2 이런 식으로 뭐라도 하나 남으면 그건 올림 처리하면 올라갈 거니까. 우리가 원한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게 나머지가 있으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연산을 짜도 되고요. 로직을 짜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식을 써도 되고. 근데 페이징 처리는 대부분 이 방식을 써요.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나눴을 때 연산의 결과가 실수로 나오게끔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안 배우셨나? 저는 자바 수업하면 이거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하나 그냥 던져드릴게요. 자, 자바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그냥 그냥 나누기 슬래시로 하면은 원래 목만 나오고 나머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가 따로 있었죠. 퍼센트라고 하는. 그렇게 써도 뭐 그걸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개념을 알면 사실 하나만 실수로 변경해놓고 연산 때려버리면은 아예 그냥 실수로 데이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 나누기 정수, 정수 나누기 실수 이런 식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실수 데이터 타입이면 나누기 연산 결과는 실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올림 처리하는 거는 이미 자바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메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셀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사용법을 모르시면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겠죠. 이제 페이지 버튼도 만들어야 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거는 쓰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페이지 버튼을 1부터 10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1번 버튼 누르면 최신 글부터 10개 나오는 거고, 2번 버튼 누르면 여기 최신 글부터 11번째부터 또 10개 나오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눌렀을 때 이 페이지에 올바른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딱 이렇게 이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 버튼은 당연히 JSP에 만들 것이고, 이러한 연산은 서블릿에서 해도 되고 JSP에서 해도 돼요. 어차피 JSP 안에서도 자바 문법 쓸 수 있으니까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일단은 이 정도 힌트를 드리고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징 처리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구글링해서 보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페이징 처리도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검색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 골라서 따라 해도 되고요. 근데 따라 할 때 내 환경에 맞게는 잘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이거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아니다. 여러분들 시간 애매하니까 아예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시부터 하세요.